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TTA 정용준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식스지 표준 전문 연구실이라는 과제를 이제 3년째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과제 주요 성과 위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이 과제가 좀 셋업됐던 정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R&D 정책인데 그 R&D 정책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한 개요, 그리고 주요 추진 성과, 그리고 향후 뭐 6G 전망, 아까 좀 전에도 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발표해 주신 신명기 실장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5G 이제 어드밴스드 뭐 버티컬 관련된 사항이고, 저는 좀 더 이제 6G를 대비하는 관련된 과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6G 이제 세대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G가 이제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상용화를 했고 바로 사실 표준화는 10년 주기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정부에서도 6G R&D 전략을 2021년에 발표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 특히 이제 강조했던 부분은 초반기에는 이제 원천 기술 확보가 중요하고, 그런 원천 기술이 장기적으로는 표준화랑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이나 이제 특허 선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제 R&D 전략이 한번 발표되면서 원천 기술이 착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사실은 2024년부터 또 새롭게 이제 6G 2단계 예타라고 해서 2024년을 타겟으로 또다시 한번 R&D 전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6G 표준은 특히 이제 2024년 그리고 2028년 그 주기 사이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특히 상용 기술 개발이 중요하고, 그런 상용 기술을 실질적으로 이제 표준과 이제 특허권이 걸려 있는 3GPP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타겟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3GPP 기술이 최종적으로 이제 ITU를 통해서 국제 표준이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비전을 담고 관련된 상용 기술에 좀 포커싱이 돼서 전략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이 정책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발표했던 R&D 추진 전략과 연장선상에서 6G가 한 10년 기간을 주기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이제 저희가 IITP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보통 3년, 5년 이런 과제들로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과제가 끝나고 나면 그 연구의 연속성상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표준 같은 경우 이렇게 특히 우리가 핵심 기술이나 이제 전략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서 IITP에서 새롭게 이제 표준 전문 연구실이라는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분야로 이제 한 3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AI, 정보보호, 그리고 하나가 이제 6G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존 과제랑 조금 틀린 점이 있다면 그 장기 대응을 통해서 특히 아까 중국이나 여러 유럽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표준화 환경이 보다 이제 좀 미중 패권도 얘기가 나오지만 안보 얘기도 나오고 좀 더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버넌스 레벨 측면에서 이제 IT와 같은 상위 레벨 기구의 대응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나라 주도권을 좀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R&D 내용도 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셋업이 됐고요. 주요 추진 목표는 사실은 이 연구실의 그 개념에 맞도록 저희가 주어진 한 6개의 미션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책위원회, 이제 가버넌스 레벨의 정책위원회 활동이 무척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보이스를 강화하고 전략이나 정책을 반영하는 활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활동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국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거기에 의장단 배출하는 부분, 그리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기술 분야다 보니까 선행 표준을 정립하는 부분, 그리고 이 과정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그런 의제들을 다른 국가 기구들과 같이 협력해서 표준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러 표준 R&D와 같이 기술위원회 활동을 해서 표준 제안하고 승인할 활동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주요 이
이제 8년짜리로 저희가 장기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5년 플러스 3년 해서 2단계로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앞부분 이제 2021년부터 이제 5년 동안은 저희가 ITU나 이런 프레임에 따라서 6G 표준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6G 표준 개발을 어떻게 할지 그 원칙과 절차,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이제 6G 관련된 발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6G의 서비스나 목표 서비스랑 어떤 성능을 추구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전으로 담는 비전으로 추진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비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의해야 될 기술 성능이랑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해서 검증할지 이런 개념 단계의 표준화를 5년 동안 추진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 정의에 입각해서 여러 IT에서 후보 기술을 접수받고 평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술을 제안하고 기술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2단계로 추진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주요한 그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국제 표준으로 최종하는 ITU라는 단체와 그리고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표준을 만드는 3GPP 단체 이 두 개를 타겟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7가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제 셋업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저희 TTA 혼자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애트리 고려대 컨소시엄으로 해서 3개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TT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3G, 4G에 우리나라 후보 기술들을 제출하고 그 관련된 활동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ITU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가버넌스 대응에 대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애트리는 아시다시피 여러 국가 원천 기술 개발에 강점을 갖고 있고, 특히 고려대도 이 관련된 활동을 뭐 3G 때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특히 산학계 연계나 우리나라 여러 포럼이나 산업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연계 활동 위주로 해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는 지향점이 이제 ITU와 3GPP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국내 회의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의체 관련된 기고서를 준비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기구 또는 3GPP 기구를 통해서 관련된 기술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팅하는 거 ITU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ITU의 이 6G 표준을 전담하는 국제 회의체의 이름은 이제 워킹 파티 5D라고 있습니다. 그 회의가 보통 1년에 3차례씩 열려가지고 지금 벌써 2030년까지 10년 이제 주기의 그 타임 계획은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특히 그 최종적으로 6G 표준을 IT에서 채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2023년까지는 이제 표준을 정의하는 단계로서 특히 그 비전을 만드는 일에 초점을 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트렌드를 봐야 되기 때문에 IT에서 하는 게 이제 미래기술 동향 보고서라는 걸 개발하게 되고요. 보시면 1년에 3차례씩 해서 한 5, 6차례 통해서 보고서를 개발하게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 6G 목표 서비스랑 시나리오를 담은 비전 권고, IT에서 이제 권고는 이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고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결의라고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ITU에서 이제 기술 총회 같은 데서 회원국들이 이제 결의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6G에 대한 공식 명칭 그리고 절차들을 담게 되는데, 그런 결의 개발들을 202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기술 성능 요구사항, 평가 방법론, 그리고 후보 기술을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제출 양식을 또 2, 3년간 개발하게 되고, 여기에 입각해서 후보 기술 제안을 받고 평가 그리고 선정, 합의하는 큰 또 절차를 한 2년 넘게 거치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국제 표준을 채택하도록 돼 있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3G 때부터 ITU가 이런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6G 때도 똑같은 플레임으로 비슷한 플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업무들은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것들이 거의 보고서랑 이제 권고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 타겟을 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사실 실질적인 표준 특허는 아까 신명기 실장님도 많이 언급해 주셨지만 3GPP에서 표준 우리나라 기술의 그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특히 이제 무선 접속 기술에 좀 타겟을 둬서 3GPP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6G 기술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5G 어드밴스
때부터 이제 표준 특허를 많이 확보해야지 그런 것이 연결돼 6G까지 연결돼서 쓴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앞구간의 활동들은 그런 의미로 이제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정책 협력이라 그리고 타기구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 대응 협력 해서 뭐 굵직하게 보자면 이렇게 1, 2, 3, 4, 5번까지가 2023년에 특히 이제 주요 성과로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저 미래기술 동향 보고서입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ITU, 그러니까 6G 기술에 대한 트렌드가 뭐냐를 다 모아놓은 보고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6G가 바로 킥오프 될 때 사실 여러 국가에서 R&D를 많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R&D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많은 비전 문서들을 이제 트렌드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모은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보고서에 우리가 주안점을 준 것은 우리나라 적어도 R&D 계획이 잘 담겨야겠다. 그리고 산학계에서 리서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담겨야겠다.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사실 뭐 처음에 제안받았을 때는 200페이지가 넘었는데 그런 것들을 엑기스로 줄여서 한 50페이지 상당의 보고서로 완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관련돼서 여러 챕터의 기술들이 있고 그 챕터의 이제 7번째 챕터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 관련된 챕터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에디터로 참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좀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내용들은 이제 6G 이제 비전 뭐 휠 다이어그램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거에 대한 여러 이제 기술 시나리오에 좀 배경이 되는 기술 트렌드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뭐 AI나 센싱이 지금 결합하는 시나리오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에 담겨 있고, 저희가 각 모든 챕터에 우리나라 이제 R&D 현황을 잘 담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6G 비전도 아까 타임라인에 맞춰서 같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사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전에 이제 5G 정의가 뭐냐 그랬으면 사실 이 ITU의 권고에 있는 이 5G 비전이 이제 그 레퍼런스가 됐고요. 이 트라이앵글로 많이 정의를 표현합니다. ENBB 초강대역, MMTC 초연결, 이제 URLC 뭐 초저지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6G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한 개념과 이제 센싱과 통신의 결합, 그리고 AI와 통신의 결합, 그리고 좀 유비쿼터스적인 이제 커넥티비티를 강조하는 이제 비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이제 같이 공동 참여 연구기관도 있지만 다른 산업계랑 이제 정부 정책도 많이 연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있었고, 특히 이제 비전 추진 단계부터 저희가 비전 그룹 신설 제안 등 이제 여러 부분들을 이제 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전 서비스 시나리오에 맞춰서 보통 성능 지표들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ITU에서. 그래서 지금 5G 때랑 비교해 보자면 이제 5G 때 여러 기존에 있던 성능 지표, 뭐 초고속 속도나 이제 주파수 효율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들어가게 됐고요. 이거 6G에서 이제 새롭게 서비스를 정의하면서 이 서비스에 맞는 이제 성능 지표들이 들어가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5G 때는 우리가 성능 목표,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KPI 수치까지 제안을 했었는데, 네, 6G 때는 그런 부분이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능으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다음 단계에서 정의로 하기로 하고 올해 이제 6월 달에 초안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이제 회원국 회원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는 이제 12월 한 중순경에 공식 IT에서 릴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4시 20분까지인데 좀 속도를 내서 말씀드리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 공고 구성은 이게 표준이다 보니까 이제 메인 바디가 있고 여기 어넥스가 붙어 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어넥스에 아까 개발했던 여러 모티베이션이나 여러 기술 트렌드들 그리고 주파수는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들이 담기게 되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보셨던 UCG 시나리오 휠 다이어그램이랑 이제 캐파빌리티 아까 보셨던 이제 팔레트 그림 같은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이게 사실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단 협의를 통해서 IT에 제출했던 그림인데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특색이 있다면 기존에 이제 이 5G 때는 세 개의 삼각형으로 서비스 시나리오만 제공을 했다면 6G에서는 사실은 외부에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든 데 있어서 이제 디자인 프린서플도 같이 제시했다는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AI를 내재화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 커넥티비티라 해서 지금 NTN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시나리오에 넣냐 안 넣냐가 큰 쟁점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IMT의 이제 워킹 파티 5D라는 곳은 이제 지상 업무를 좀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연결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다른 이제 업무 영역 범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인터워킹이란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인도 같은 국가에서는 커버리지 확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끊김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지상망에서도 기지국의 이제 파워를 높이는 것들, 기술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능 지표에 보면 몇 가지 수치들이 다 빠져 있고, 사실은 최대 전송 속도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5G 때 20GBps 했다가 여러 이제 좀 오인의 소지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좀 반면교사 삼아 6G 때는 좀 신중한 논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그젠플로 이제 최대 전송 속도가 제시는 됐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그젠플로 그런 사례들을 담는 선에서 권고를 제때 마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수치들은 이 다음 단계에 더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의 말씀드렸는데 이 결의가 ITU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명칭을 결의가 있고요. 지금 ITU에서는 이 6G를 IMT 2030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2030이라고 부르는 명칭 결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결의안에 담아서 채택하는 이제 절차를 거치고 있고, 여기에도 저희가 베이스라인부터 해서 대응을 했고, 특히 이제 한중일 간에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이 채널이 있어서 같이 공동기구로 ITU에 대응하고 지금 최종 이제 총회에 대응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ITU에서는 지금 특허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3GPP에 관련된 활동이랑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3GPP에 관련된 무선 접속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기고를 하고, 이 기고들을 아까 기술 동향 보고서에 섹션에 담고 또 이것이 간추려서 6G 비전에 담기는 이런 노력들을 해봤고요. 지금 왜냐하면 6G 기술은 이 5G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확장된 개념으로 계속 진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릴리스 18의 지금 단계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이제 XR, 사이드 링크, 그리고 포지셔닝, 저전력 기술들에 초점을 맞춰서 특허를 같이 여러 가지 확보를 하고 이제 3GPP 표준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게 이제 거버넌스 레벨에 잘 되려면 저희 국제협력 다양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일 채널 협력 채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대만에도 이제 타익스라는 이제 표준 기구가 있어서 거기랑도 주기적으로 협력 회의를 하고 미국, 유럽 이렇게 채널들을 구축해서 지금 협력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국내 여러 이제 행사들이나 이런 것 통해서 결과 확산하고, 특히 이제 후방비 대응을 위해서는 이렇게 협력 활동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ITU에서 이제 6G 표준이 비전이 끝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보고서 이제 최종 권고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이제 우수 기술이랑 자국의 우수 기술에 입각한 여러 가지 평능 지표랑 평가 방법들이 정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5G 인데 6G는 뭐가 틀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어쩌면 우리가 초고속 그러다가 5G 때 이제 서비스가 좀 강조가 됐고, 이제 6G 때의 특징을 보면 사실은 AI나 센싱 이런 기능들이 조금씩 더 강조가 되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저희가
나중에 6G 표준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 요 다음 단계는 사실은 비전이 완료돼서 사실은 그림들이 잘 그려졌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그림들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세부 이제 요구사항 성능 지표들 정의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